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없는 사회 구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주로 가게 되면 이제 너싱 액티비티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고요. 현지 그 로컬 널스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직업처럼 됐잖아요. 이제 봉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직업처럼 좀 됐는데 제 자신이 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내가 좀 더 이런 구호활동이라는 분야에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워야겠다 이런 그래서 좀 약간의 자극이 되는 그런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국과 달리 의료시설에 대한 액세스가 되게 부족해요. 접근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씩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병원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일단은 엑스레이 시설조차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어쨌든 치료를 하려고 MSF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좀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가서 그 사하라 이남 지역이죠. 이쪽은 이제 말라리아가 제일 많아요. 건기랑 우기랑 좀 나눌 수가 있긴 한데 우기철이 되면 말라리아 환자들이 정말 거의 한 80%에 이를 정도로 환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저도 막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환자들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 늘 체크하고 그렇게 환자 보는 업무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제 교육하는 업무도 있고 교육을 이제 현지 직원들 역량 강화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또 행정 업무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쓰는 물품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주사기나 아니면 이제 말라리아를 진단하기 위한 이제 말라리아 속성 키트 이런 것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약품들 네, 이런 걸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말라리아는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뭐 사라진 병이긴 한데 그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 감염된 모기한테 물리면 이제 그 원충들 때문에 그 사람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감염이 되면 이제 제일 가장 흔한 증상이 고열, 열이 많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 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호소하면서 환자들이 옵니다. 일단 아동들은 취약하죠. 합병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되게 심각한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이제 그 사람 피의 혈색소 수치를 되게 파괴를 해요. 혈색소를 파괴를 해서 적혈구를 용혈시켜서 혈색소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한 그런 혈색소 수치를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그 내성 말라리아, 그래서 아예 무의식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죠. MSF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기철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 같으면 그 처음 병원을 방문하면서부터 아예 그 키트를 써서 진단을 해요. 말라리아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피 한 방울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이제 진단 시약 같은 걸로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양성인 경우에는 뭐 한 3, 4분 만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최종 이제 확진을 하려면 15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말라리아는 사실 초반에만 치료를 잘 받으면 초반에 3일만 약 먹으면 바로 낫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악화돼서 오는 경우에는 주사약이 필요해요.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좀 또 너무 많이 늦게 되면은 또 치료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첫 번째 그 미션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너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미처 병상을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복도에 막 거의 한 60명씩 그냥 이런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환자를 입원시키기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저희도 이 환자들 안 되겠다, 이 병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텐트를 한 4개인가 5개 더 지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더 지어서 환자들을 수용을 했죠. 일단 영양실조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종이 생겨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완전 말라서 지방층, 뭐 피하 지방층이나 근육이 이런 다 소모가 돼서 정말 앙상한 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해서 뭐 폐렴이나 뭐 이런 설사 증상, 뭐 이런 감염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이제 검사를 이제 그냥 매뉴얼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종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뮤악이라는 밴드를 여기 팔 쪽에 미드 어퍼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게 되는데, 초록색에 오면은 정상, 괜찮다라는 거고, 빨간색이면 이제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14부터 이제 심각한 영양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치료 시기라는 이제 플럼피넛이라는 걸 볼까요? 이런 이제 RUTF라는 치료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이제 살이 올라오는 거죠. 살이 올라오면서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는데,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2주에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보니 되게 힘든 때도 많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회복돼서 이제 밝게 웃으며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제일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95%의 민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MSF 활동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NGO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뭐 이런 이제 국제기구에서 주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미션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뭐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가 간의 이익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부족 간의 뭐 이익이랑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가장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런 후원자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많은 후원자님들 덕분에 MSF가 이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